보신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제로베이스 이 말이 눈에 띄는데요. 원래도 이 의료계가 대안 갖고 오면 검토한다고 했었고 대통령실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 기류가 좀 바뀐 것 같고 또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의사협의체에서 뭔가 대안을 갖고 오면 논의해보겠다. 지금 다시 또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이런 성급한 보도가 나온 언론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이 아직 결정 났다라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어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통령실 변화 감지가 느껴집니다. 제로베이스 라는 표현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정원 제로베이스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지난 6일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데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가 제시했었던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화답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민주당 역시 여야 의정 협의체 즉시 가동하자면서 응답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제로베이스 논의를 언급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보인 태도로 보면 한 발 양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료대란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의정 갈등이 지금 반년을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국민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실과 여당이 던진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할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일단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기류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의료계는 지금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다시 원점 재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중재안도 2025년 그 의대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에 그 증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의료계가 얘기하는 건 당장 내년도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 의정 합의체가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의료계에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아직 미지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계도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만 고집하지 않도록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계가 2025년도 입학 정원부터 의사 정원부터 다시 재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입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바꾼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음 주죠. 9일부터 수시 입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강원대학교 입시 이 전략 요강을 보면 의대 정원 132명으로 늘어난 것 숫자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지금 접수가 시작되면 25년 정원 논의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의대 증원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년도 증원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건데 예. 수능이 지금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입시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수험생 학부모 모두에게 지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총리가 조금 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협의체에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언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정말 극한의 상황은 막아야 된다. 이런 좀 합의하에 지금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말 뭐 어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뭐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장 만나서 뭐 첫 회의에서 모든 결론이 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건 적어도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일 겁니다. 관련해서 정부도 의료계도 이 사태를 그대로 두고 간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간의 신뢰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도 당장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논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의료계 입장도 조금은 고려해서 일단은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그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 앉아서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추석을 앞두고 어떤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응급실 상황만 놓고 봐도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있거든요. 예.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붕괴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의료계는 다릅니다. 응급실이 붕괴될 위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지금 의료계의 어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 이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 응급실에서 운영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과는 정부도 의료계도 새로운 좀 접근 방식을 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 이것만을 계속 조절해달라, 원점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 역시 다른 제안을 제시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역시 국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좀 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책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가 인상을 하겠다라든지 지원금 지급, 또 군의관을 파견하겠다, 응급의료기관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공공시설 의료와 관련해서 지금 이와 관련된 지원책도 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보다 더 진일보한 대안책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모르는 남성이 찾아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스토킹을 막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에게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만약에 신고자가 만약에 이거 처벌했는데 그분이 처벌한 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여기 집 도찰 들어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스토킹한 남성이 처벌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보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경찰이 한 대답이 맞습니까? 사실 믿기지가 않는 대답이죠. 왜냐하면 위협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 이 여성이 기대했던 답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대했던 답변과는 전혀 다른 경찰의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지금 이 여성 매달 수백만 원씩 빌린 돈을 갚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남은 돈 빨리 갚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여성의 집에 찾아온 건데 중요한 건 이 여성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 주소를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 자체만으로 공포감이 느껴진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 여성 불안감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텐데 경찰의 답변으로 이 여성의 어떤 불안함이 더욱더 가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신고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 경찰의 의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을 텐데 변호사님 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보도상으로 보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일단 채무가 있었다라는 점을 보고 단순히 좀 불법 추심에 좀 집중을 해서 혐의를 살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물론 불법 추심의 어떤 혐의도 있겠지만 이게 정도가 지나치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토킹법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넓게 봤어야 되는 것을 아닌가 아쉬움은 듭니다. 다만 접근 금지 등 조치가 지금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스토킹에 준하는 행위들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뭐 접근 금지 조치도 다시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변 보호에 대해서 경찰이 요청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봐달라는 이의 신청도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를 진압하러 달려간 입주민들의 모습이 지금 화제라고 합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준비하는 중간에 그래서 바로 저희가 같이 뛰어 내려간 거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혼자 있었다 해도 진압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물 제거를 하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방향을 잃었었어요. 사실 그때 이제 한 3초 포기를 했었어요. 아 이거 끝났다라고 포기를 했다가 뒤에서 이제 임지연님께서 나와 하고 소리를 쳐주셨어요. 그 생각을 하면 조금 아찔하죠. 야, 정말 이 큰 불을 막을 수 있었던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는데 자, 불을 끌어 달려오신 근데 이 세 분 모두가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아빠들이었지만 본인의 안전보다는 이웃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쑥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가 지난 31일 오후 7시 반경에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UV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입주민들 발빠른 대응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입주민 가운데 용감한 3명,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모여 있다가 이 단체 대화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는데 한 채 망설임 없이 바로 차량을 향해서 소화액을 분사했고요. 여기에 쓰인 소화기 13개였다고 합니다. 이 13개의 소화기를 사용해서 약 20여 분 정도 진화에 나섰고요. 이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현장을 넘길 수가 있었고 소방대원들이 마지막으로 이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정말 어벤져스 같은 든든한 아빠들이 활약을 한 건데요. 다행히 불이 20여 분 만에 꺼졌고 주변에 다른 차로도 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방서가 표창을 수여한다고요? 네, 이 용감한 아빠들에게 표창장 수여가 됐고요. 사실 표창장 분명히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들도 이 아빠를 정말 영웅으로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계양소방서장도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주민분들께 감사한다라고 인사도 정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